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3달 만에 이제 22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외국인들 이번 달 들어서만 3조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요 출발 증시와이드가 2월 1일 설 맞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을 모시고 이 경제 정책들 그리고 최근 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많은 내용들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월 31일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4% 상승하면서 221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오늘 0.8%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6,000원대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이 28%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린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76,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 0.7%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5위에 셀트리온 올라온 상황입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10거래일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시총 5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화학 현재 외국인들 11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8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40만 원 선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39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셨는데 예타 면제 사업 수혜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도 연이어서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약화될 것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다는 증권사들의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여전히 9위권에 현재 자리 올라와 있습니다. 0.4%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오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오늘 0.37% 강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1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5거래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2,000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ENM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0.6%의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1만 4,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이 현재 개봉하면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함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 외국인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빼고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한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코엘 패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입니다. 코엘 패션의 라이센스와 제조 판매 계약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아스테소니와 카파, FTV, 헤드 등 약 10개 정도 브랜드들과 신규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했고요. 현재도 라이센스 계약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그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증가로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로 판단되는데 작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패션 부분이 최초로 분기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도 매출액이 4,069억 원에 영업이익이 890억 원대로 전년비 23.5% 이익이 증가되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또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션 부분의 어떤 이익률이 20% 이상 이익률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차별화되어 있고 라이센스 업체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으로 갖고 있고요. 현재가 밸류에이션이 PER 6배 구간에 극도로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멀티플 PER 1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4,500원의 매수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지난 시즌에 좀 안정적인 수익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매매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의 매매 전략은 그 단기,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측을 해보고 대응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 전략을 통해 앞으로 그 투자 전략을 하는 단기성 및 이제 중장기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시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매매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 두 번째 개편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이제 개편 후 처음 방송은 항상 어떤 전략이라든지 종목을 추천드려야 될지 항상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펀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혼재해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전략을 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을 또 맞이한 전략도 궁금합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설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따라간다거나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후에 조금 많이 그 설날 이후에 많이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조금 관망세를 가져가는, 설 전까지 관망세를 가져가는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월 3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호조세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도 좋은 소식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페드 측이 금리를 동결했고 외국인들 현재 이 순매수세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예타 면제 이후에 건설주, 인프라주, 그리고 철강주까지 모두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46,750원까지 올랐습니다. 47,000원대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77,000원 선 눈앞에 두면서 7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1%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21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0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죠.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LG화학
포스코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 외국인들 10거래일 이상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3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 넘는 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3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 28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네이버 오늘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그래도 1% 추가 상승하면서 1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 이상 상승하면서 222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0.54% 상승하면서 이제 72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CJ E&M은 오늘 0.24%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강합니다. 1.5% 넘게 상승하면서 7만 2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강합니다. 1.85% 상승하면서 6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6만 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0.5% 이상 빠지면서 19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합니다.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왔는데요. 39,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68% 상승세 이어갑니다. 88,8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윤여민 전문가의 이 설날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성명서 발표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가지 지금 상승 기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됐지만 이제 비둘기적인 FOMC 결과를 보였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으면 향후 인상에도 좀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문구가 명시가 되었죠. 또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고위급 무역 회담도 긍정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휴 전에는 캐시아웃 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좀 관망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원하시면 약간 분할 매수 쪽으로 해서 좀 진중하게 좀 투자의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후에는 이런 상승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거란 또 상승 흐름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좀 설 연휴 전에는 좀 관망하시면서 혹시 투자를 원하시면 분할 매수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EXT입니다. 이 EXT는 이제 토목 건축 8103인 이제 관련 기술 자문 서비스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토목과 이제 건축업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SAP 공법을 통해 이제 구현한 전용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토목 쪽이나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대대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의 흐름으로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경협주의 흐름을 그대로 이제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 10월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대폭 이제 추가 조정을 받다가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와주면서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그 11월까지 좀 보합권을 흘러갔습니다. 특히 이 보합권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실적 공시가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각종 이제 테마와 얽히면서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작년 국내 기술 SAP 공법을 통해서 일본 시장 공략과 추가 사업 추진을 통해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이 관련된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일본 코아기술연구소와 이제 기술력의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한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영업력을 이제 확대하고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은 작년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9.3% 상승과
이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재무적 부분에도 주가적인 흐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또한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조금 그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오는 상황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굉장히 이 종목도 그런 정치 테마주와 얽히면서 굉장히 들썩거리면서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하는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부분 그 황교안 관련주로 굉장히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탄력을 굉장히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전에 남북 경협주의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얽혀져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또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러 테마들과 같이 형성되며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력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외인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으면서요.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제 주가 탄력 상승력을 굉장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건설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해서 조금 굉장히 좀 순환매 섹터인 지금 상황에서 건설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이 EXT는 좀 얽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현재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요. 단기 상승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별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이 이 구간까지 상승했던 이력이 이제 대체적으로 경협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뭐 테마성으로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어서 단기적인 매력도를 좀 더 높게 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45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인스코비입니다. 이 인스코비는 스마트 그리드 이제 시계 제조 및 판매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에 굉장히 조금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제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15,000원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추가 상승력을 가져갔을 것으로 이제 보여졌었지만 특히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골관절염 치료제 이슈를 인해서 이제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좀 대체적으로 조정폭이 이제 굉장히 길어졌고요. 작년 말까지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다가 최근 하락폭을 멈추고 안착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작년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러한 흑자 전환을 통해서 4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이제 당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재무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러한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한번 1월이죠. 1월 이번 달 한 10월 정도에 10일 정도에 1월 10일 정도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급등을 했지만은 이제 대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줬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와준 1월 10일 기준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자회사 셀로메드의 이제 척추 관련 이제 의료기기 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조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스코비의 자회사가 셀로메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이 7,000원 부근 그리고 이 6,000원 부근에서 조금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조금 한 부분들이 있었고 좀 손해폭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상황들을 크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무난하게 7,000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셀루메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스코비의 자회사가 이제 셀루메드입니다. 이 셀루메드가 이제 산업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2단계 사업단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무릎 인공 관절 관련 이제 부분들의 투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셀루메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코비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조정폭과 흐름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제 들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기관 매수세까지 이제 합류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조정폭이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추세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1월 10일 이제 슈팅이 나와준 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슈팅 시 이제 추가 차익 실현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이러한 그 이전에 그러한 그 상승폭이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7,000원 이상은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7,000원 이상의 이제 매물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소화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그 웰크론입니다. 이 기업은 그 기능성 이제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생활용품 제조 영위 기업으로 그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황사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한 이제 황사 미세먼지 주로 최근에 이제 바깥 환경에 따른 흐름을 보여줬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줬을 때 주가 흐름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전에 남북 경협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으면서 지뢰 제거 부분 종목으로도 크게 부각받은 종목이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뒤에 남북 경협주의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작년 9월 또 한 번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메르스 확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한 번 상승 뒤 음성 판정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부터 미비하게 흘러가다가 겨울부터 이제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최근 우리나라도 인공 강우 실험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웰크론도 이게 4월 달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많이 그 발생되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웰크론도 다가오는 뭐 결코 좋지 않죠. 결코 좋지 않은 황사 시즌 4월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남북 경협주로 얽혀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웰크론이 지뢰 제거주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가 4월에 이제 진행한다라는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껏 더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사안들은 이번에 그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면제 부분을 통해 이제 앞으로도 그 유해 발굴 프로젝트가 참여될 예정이고요. 이 웰크론도 이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지뢰 제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400원에서 3,700원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지금 지지받고 있고요. 이전 그 매물대 상단을 두들겨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두들겨줬지만 차익 실현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이러한 매물대 상단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00선이 지금 현재 또한 저항선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300선과 이 두터운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충분하고요. 지지해주는 구간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부분적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4개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1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EXT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관련주인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매출 증가 기대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셀로메드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주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이 주가 상승 효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는 올해 이제 주가가 8.93%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14억 원과 261억 원어치를 좀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연속 LG화학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현대자동차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연저점으로 추락했을 때의 어떤 12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지금 7계단 상승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동사는 사실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전지사업부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이제 넘어섰고요.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서 호실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4.2% 증가한 7조 3,4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상 최대 어떤 분기 실적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조 1,830억 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이 호실적이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파라소닉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어떤 글로벌한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도 지금 동사의 어떤 품질의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을 입증하면서 가장 우수한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쉐보레 볼트의 순수 전기차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올해까지 10년이 이르는 동안 뭐 단 한 건의 뭐 이제 리콜이라든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하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에 그 테슬라 모델 X에 장착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좀 연이어 발생하면서 좀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성능, 가격 등 어떤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뭐 각각의 어떤 한중일 어떤 회사들의 어떤 공급에 다양한 포지셔닝 지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 가장 강력한 수준의 포지셔닝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동사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이제 한 10조 원 정도의 이제 실현한 어떤 비약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파악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LG화학 내부적으로는 주력 사업인 기초 소재 부분 매출과 미래 사업의 어떤 전지 사업 매출이 이르면 2021년 정도에 이제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이 전기차 어떤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어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후발 업체들의 좀 추격이 늦어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국내 이제 일부 업종이 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또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요. 올해도 호실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4만 1,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작년 한 해 이제 적층 세라믹 캐퍼시티라고 하는 이제 MLCC로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동사가 이제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2.5% 증가한 1조 181억 원을 이제 잠정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이제 19.8% 늘어난 8조 1,930억 원, 당기순이익은 286.5% 증가한 6,850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은 MLCC와 이제 카메라 모듈이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좀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좀 IT용에 좀 치중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산업인 IT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전장용으로 좀 다변화하면서 좀 차별화된 어떤 전략을 세운다는 이제 동사의 방침이고요. 또 IT용 MLCC 업황 개선의 수혜와 함께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좀 더 MLCC 매출의 확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모듈 사업부 역시 고화소, 그다음에 이제 광학중 기능 등이 탑재된 고사양 멀티 카메라 채용 확대를 통해서 좀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5G 도입에 따라서 새로운 소재 형태의 전용 안테나 모듈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한 어떤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스마트폰의 5G 신규 기능으로 인해서 어떤 반도체 부품 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MLCC 역시 초소형화, 그다음에 고용량화가 필요한 만큼 5G 대비해서 20% 이상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시장이 사실은 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 고객사들의 모바일 재고 조정이 2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상황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 후에는 업황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매출액은 좀 안정궤도에 좀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사업 전망이 상당히 좋고 또 5G 도입에 따른 추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목표가를 14만 원, 손절가를 10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160억 원, 영업이익은 836억 원을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제 공시를 하였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0.8%, 1.7% 증가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6.3%, 1024.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구개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 제품 위주의 체질 개선, 기술력 수익 등으로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판단인데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R&D 투자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여 이제 끝내 좀 대박의 어떤 결실을 연결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좀 정상권을 좀 노리는 어떤 후발 토종 제약 바이오 기업에 좀 좋은 기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좋은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R&D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좀 구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결실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한 대박 결실을 위한 장기적 연구 개발 등 이제 글로벌 제약 리딩 기업의 어떤 선박자를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매출 대비 평균 15% 이상의 R&D를 투자를 하였고요. 누적 금액이 1조 원 이상입니다. 올해도 매출액 대비 20%에서 25% 이상을 이제 R&D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이 진행되면서 여기에도 약 한 400억 정도를 지출할 예상입니다. 이러한 투자가 올해 역시 좀 많은 신약 개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롤론티스의 어떤 허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론티스는 어떤 동사의 약효 지속 플랫폼 기술인 랩스 커버리가 지금 적용된 약물로 지난해 12월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4분기나 이제 내년 1분기에 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든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트리플 아고나리스트는 이제 올 4분기에 임상 1상이 좀 종료되고 있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FLT3와 단장 이제 증후군 치료제 랩스 GLP2 아날로그의 임상 1상 진입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요. 대형 종목인 고수젯, 아모잘탄 등의 어떤 전문 의약품 매출이 좀 상당히 좋게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약 10% 정도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R&D를 통한 글로벌 바이오 신약 개발에 있어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인 어떤 북경 한미약품의 항무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허가받은 품목들이 올해 출시 예정이 있어서 연간 하이 싱글 성장이 가능하며 한미정밀 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고요. 올해도 이제 회복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47만 원,
손절가를 38만 7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용평 리조트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북한 관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현재 통일교재단의 지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걸 봤을 때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조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은 그냥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냥 예측적인 부분들인데 이러한 10,000원 이상은 좀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 로저스에 관련된 발언이 일단 첫 번째로는 관광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슈가 조금 크게 된다. 북한 쪽인 그 관광 쪽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오늘 얘기를 했죠. 북한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용평 리조트가 이제 통일교 재단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과거 이제 대북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평 리조트가. 통일교 재단이 활발하게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통일교 재단의 주력 회사는 이 용평 리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제 완화되는 시점이 된다면은 통일교 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관광 산업을 지출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량을 주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물량을 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난티만큼 이제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난티가 계속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소각이 되고 좀 지지구간을 만들어줘 갈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시점을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인데요. 4분기 실적 호조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들 18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결 자회사들, 이제 특히 동사가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연결 대상 법인인 효성 TNS가 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좀 높은 시가 배당률의 어떤 시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MIT의 어떤 석학이라든지 연구진을 만나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방향성 또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한 73,000원으로 드렸는데 아마 73,000원을 무난히 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삼지전자이고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작은 기업이죠. IT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5G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달에 5G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예정인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 이거를 하려면 필수적인 게 5G.
그러니까 5G가 4G보다 이제 더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이런 어떤 통신망인데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4차 산업혁명의 화두들이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5G 기반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 어떤 화두들이라 5G가 일단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5G 관련주들이 지금 뭐 여러 설비든 투자든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 그 업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삼지전자도 하나의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지전자는 일단 그 LGU 플러스의 메인 벤더이고요. LGU 플러스와 지금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거고 기존의 무선 통신 장비 위주의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계기, 스몰셀 이런 5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5G 관련해서 지금 통신 3사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설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 경제에서 봤듯이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혹은 대기업이 이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질 않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5G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정부라던가 대기업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와 지원과 정책이 들어가는데 5G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신 3사가 5G 투자 지출에 예상된 게 약 향후 4년 동안 약 3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떤 새로운 그 형성이 되겠죠. 새로운 투자처가. 그래서 이 그 통신 3사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LGU 플러스도 당연히 많은 투자를 해서 통신 3사 중에 한 몫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삼지전자는 거기에 메인 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지전자의 이런 5G 관련 장비 납품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지전자 5G 관련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밑에서 뭐 일봉상으로 꽤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그 예전에 그 전고점 때문에 약간 매물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세 번 때리면 위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그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관련주가 어떤 수소 남북 경협 뭐 지금 정치 테마 이런 거에 비해서 살짝 눌려 있지만 다시 결국 5G 테마로 순환매가 돌아온다면 결국에 또 급등세가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뭐 한 종목 정도는 조금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지전자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삼지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9% 상승하면서 22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고점입니다. 2222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2210선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오늘도 외국인 36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34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투신 쪽에서 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9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1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장중에 47,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4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1.63% 상승세로 이어가는데요. 오늘 바이오주들 대부분 강합니다. 218,500원에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LG화학 현재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에서 내려와서 3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현재 6위와 7위는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 띄었지만은 조정 조금씩 들어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7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8만 원 선 이탈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14만 원 선까지 터치한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0.42%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강합니다. 71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16분경에는 721포인트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만이 삽니다. 84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63% 상승하면서 75,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오늘 신라젠이 강합니다. 거의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용성 평가 발표를 앞두고 현재 상승세 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1% 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7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장중한 때는 6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이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6,1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8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88,000원에서 시작을 했었죠.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상승폭 점점 더 키워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0.02% 하락하면서 1,11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핫하지도 않고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난 종목인데 주가는 충분히 좀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바닥권 기술적으로 어쨌든 3중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온라인 미디어 랩사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광고 시장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랑 동영상 중심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동영상 쪽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클립 영상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쪽에 이제 동영상 중심으로 이제 광고, 온라인 광고가 상당히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9%에서 10% 가까이 성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이쪽을 통해서 CPI 마케팅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제 좀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제 판매 경로 확대 등이 이제 나오면서 꾸준히 이제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 때 같은 경우가 중국 현지 매체 쪽에 대한 광고주 이쪽에 대한 수요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국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일부 좀 악화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IPTV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를 이제 재계약 과정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하철 5, 6, 7, 8호선 중에서 이제 6호선 일부 이제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면서 부진한 부분들을 썰어낼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부진을 딛고 이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스미디어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 이제 1위 미디어 랩사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디지털 매체 광고 집행이 가능한 국내 1위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밸류 프리미엄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93,000원대. 사실 이 종목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좋으면서 주가가 딱 2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한 45,000원에서 93,000원대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9만원대 주가인데 작년 11월 달에 저점이 26,000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26,000원대에서 어쨌든 한 3번 정도 지지를 받고 저 가격대에서는 이 기업은 담아도 된다라는 시장의 동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그러니까 작년 고점 대비 뭐 절반 정도만 회복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2배 정도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한 그런 저가 매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5,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원 잡고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 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SKT가요, SK텔레콤이 2018년 4분기 매출액이 4조 3,517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24%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SKT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2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27%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어제 이 통신 3사가 모두 하락세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역협상 개시를 앞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긴장감이 조금 맴돌았고요. 특히 미국 사법당국이 전일 화해를 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이 좀 반발을 하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좀 키웠지만 스티븐 무누친 미국 재무장관이 그 화해 사건과 무역 협상은 별개 이슈고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에 관해서 우려감을 좀 많이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정부가 전날 그 예타 면제 사업을 24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자금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져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273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2,2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8,116억 순매수하면서 715포인트까지 이렇게 반등을 주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관심사는 이제 애플과 FOMC였는데요. 애플은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2019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843달러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이제 좀 적은 숫자지만 시장의 기대도 마찬가지로 작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기대치를 좀 웃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FOMC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은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 동결한다는 것이었고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우 지수는 1.77%, S&P 500은 1.55%, 나스닥 지수는 2.2%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매매 컨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가 이제는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여기에 반등 구간까지 상승의 이제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속사 섹터는 12월부터 약간 급등 후에 이제 눌림목 구간이지만 상승 N자의 오른쪽 상승분을 시작점을 만드는 구간이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력주 플러스의 그 단타 단기 종목으로 구성을 해서 그 계좌 수익 극대화에 좀 힘써볼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한일 현대시멘트인데요. 한일 현대시멘트 기업 기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건설 시멘트 사업부에서 독립해서 196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시멘트 부분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7년 기준으로 8.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 중에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은 전략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열에너지 유연탄은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요. 2014년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들어갔고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출자 주식을 한일시멘트 계열의 HLK 홀딩스로 매각함으로써 2017년 8월 공동절차 관리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정부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월 29일 그 20조 원 수준의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를 하면서 건설, 건자재, 시멘트 쪽 급등이 나왔고요.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 쪽에도 엮여 있는데요. 시멘트 같은 경우 이제 건축과 다양한 부분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게다가 북한의 경우 시멘트의 생산량이 국내 10분의 1이다 보니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예정되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시멘트 관련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드렸던 수소차 섹터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한 이런 섹터는 섹터에서 이제 종목은 먹을 폭도 많고 먹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오게 됐고,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53,000원에서 51,000원, 목표가는 1차 6만원, 2차는 7만원, 손절가는 4만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요, 출발 증시 와이드가 새해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을 모시고 우리의 경제 정책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책 테마주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